당신이 아직 상상하지도 못한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질문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경험을 즐기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고생하려고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사상적 신조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태어났고 또 죽을 것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신은 그 사이의 경험을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해야만 한다. 따져보면 삶의 경험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이성적인 일이다. 당신은 광활한 허공 속을 돌고 있는 한 행성 위에 앉아 있다. 현실을 잘 들여다보라. 당신은 영원 속을 명멸하는 우주의 빈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다. 어차피 이곳에 머물러야만 한다면 최소한 행복하게 그 경험을 즐기는 편이 낫다. 결국은 당신도 죽을 것이다. 어쨌든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28일 수요일이고요. 네, 5월의 셀프 북코칭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세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책과 함께 어떤 5월을 보내셨나요? 오늘은 마이클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파트 4, 크게 보면 파트 4랑 파트 5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저에게 인상 깊었던 문장 중심으로 제가 알아차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장의 벽 허물기부터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달빛 나눔 이야기할 때 보니까 이 집을 비유로 삼았던 것에 많은 분들이 좀 영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92쪽입니다. 192쪽에 보면요. 집안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짧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빛이 가득 비추는 초원에 너무 좋아서 약간의 빛을 좀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을 만들다가 그게 집이 되고 그러다 그 집이 더 두꺼워지고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히는 그런 이제 비유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192쪽 맨 아래쪽을 볼게요. 당신은 자연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채 집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집은 환한 빛이 내리쬐는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있다. 그런데 당신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을까? 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모든 빛을 차단하고 당신을 가둘까? 당신의 집은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다. 벽은 당신의 마음이다. 그것이 집의 정체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과거 경험이고 모든 생각과 감정이며 당신이 끌어다 모아놓은 모든 관념과 관점과 견해와 믿음과 희망과 꿈이다. 당신은 그것을 한데 엮어서 관념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 산다. 이 마음의 구조물은 벽 저편 자연의 빛으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온통 사로잡혀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계 너머로는 가보지를 못한다. 아, 이거 너무 슬펐어요. 어쩔 수 없었을 텐데, 자신도. 좀 살고자 그렇게 집을 지었을 텐데, 나를 지키고자 집을 지었을 텐데, 나를 지키려 했던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히려 나를 가두었다라는 마이클의 비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 아, 난 좀 더 가볍게 살고 싶어. 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 좀 더 나답게 살고 싶어. 라고 그 벽 속에 갇혀서 소리 지르고 있는 우리에게 마이클은 그 벽을 허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법에 대해서 194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벽을 넘어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날마다 무수히 부딪혀와서 우리의 벽을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마다 그것을 막아낸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쓸 때 그것이 사실은 그 벽을 지키는 일임을 알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그것밖에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은 집이다. 당신은 그 안에 숨어 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그 집을 지킨다. 참, 이 부분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사실 그 집 안에 있어서 나도 답답한데, 갑갑한데, 사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세상은 끊임없이 그 벽을 허물고 바깥 초원으로 나오라고 계속 그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수히 부딪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위기로 여겨서 오히려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벽을 더 두껍게 만드는 사건을 벌인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어, 되게 했던 문장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 모든 위기, 우리가 지어둔 생각과 감정,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만 해, 이것만이 옳은 삶이야, 이런 게 삶이지라고 지어두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이란 내가 구축한 이 튼튼한 벽 속에 나를 가둬버린 이 집을 우리의 삶은 세상은 무너뜨리고 나오라고 끊임없이 초대하는데 그 초대의 방식은 그 벽 안에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공격처럼 느껴지고 위기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우리는 더 그 안에 숨고 두려워하고 빛이 없는 어두움 속으로 더 깊이 잠식되곤 한다고 해요.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있나요? 그것이 너무 위기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혹시 이 벽을 더 두껍게 쌓고 있진 않나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마이클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흔들면 그것은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어떤 지점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자기 변형 게임을 진행하잖아요. 거기에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가 가장 나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다.
제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순간 떠올라서요. 그 카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나를 지키는 방법일까?"라고 하는데 마이크를 비유로 치면은 맞는 말 같아요. 사실은 내가 그 하나하나 응대함으로써 더 나를 좁은 곳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일은 일어나도록,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그 어떤 상처로도 남지 않도록 그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만이 오히려 진짜 내 삶을, 내 자신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때쯤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벽 안에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3 장의 심리적 한계 넘기에 있는 동물원 비유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 동물원에 가 보면 우리가 작은 그 철창 같은 데에 이제 뭐 동물들이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엔 동물원을 가지 않아서요. 어 되게 불쌍하잖아요. 이건 저의 관점일 수 있어요. 전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쟤네들이 태어난 것은 온 자연을 뛰어놀기 위함인데 철창 안에 갇혀 있어서 굉장히 좁은 곳 안에서만 한평생 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동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마이클은 우리에게 20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원 구경을 가보자. 정말 흥미롭게 구경하다가 작은 우리에 갇혀 있는 호랑이 앞에 오게 됐다고 하자. 당신은 저런 비좁은 공간에 갇힌 채 평생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저절로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만든 안전지대의 울타리도 바로 이 호랑이 우리와 같다. 이 마음의 철창은 몸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의식의 영역을 한정한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므로 당신은 사실 이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당신은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철창 속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안전지대는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다. 그 너머에는 미지가 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지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미지의 세계를 앞두고 두려워서 한 발도 안 움직이고 있는 나의 안전지대는 무엇에 대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계신 지금 그 공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창문마다 창살을 이렇게 막아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줘서 고마워요."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바로 뛰쳐나갈 것 같나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철창 안에서는 반대로 그 철창 안에 머물면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불편함이 그러니까 '불편해. 아 이것 좀 신경 쓰여.'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서 다시 안전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온갖 짓을 다 한대요. 마음의 철창이 느슨해져서 조금 덜거덕거리면 우리는 지내기에 편안하도록 그것을 오히려 단단히 조여서 견고하게 만든대요, 철창 안에서. 그럼 진짜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철창 속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창 속에 있다. 음. 여기 이렇게 마이클이 비유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좀 두렵거나 좀 나는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가로막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에게 어떤
한계를 씌운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서는 안 돼. 너는 그걸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고 너는 그걸 이뤄낼 수 없을 거야." 등 이 마음의 철창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한계에 씌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저항을 시작할 때 그때 유일하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철창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으로 돌아가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딱히 생각 못 하지만 우연히 걷다가 눈앞에 있는 쇠창살에 탁 몸을 부딪히면 철창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가진 마음의 경계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면 내 마음의 철창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처음은 무엇이 나의 철창인지, 나는 무엇이 불편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마주하라고 합니다. 그 철창 안에서 그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 너머로 갈 뜻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불편함들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나의 마음의 창살은 무엇인가요? 그것의 마이클은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창살 속에는 내가 창조해낸 나라는 인물의 특징이 있고 그것에는 안타깝게도 사회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출구, 철창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224쪽의 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바빠지고 있고 가슴이 불편하게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당신의 그 불편한 부분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거기가 당신의 탈출구일 테니. 5월 한 달간 제가 달빛 나눔에서 끊임없이 나눠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녹음하니까 굉장히 평범한 목소리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좌절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발견한 그 창살을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피하고 싶어서 온갖 벽을 쌓아두었던 부분을 발견했죠.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왜 이렇게 무력하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왜 이렇게 다 피하고 싶지? 왜 이렇게 지치지? 이런 저에게 마이클은 225쪽에 약간의 힌트를 주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철창을 넘어서려고 하면 이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마음의 구조물, 벽을, 철창을 지어낸 이유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 너머로 넘어가기로 결심한 순간, 내가 열심히 쌓아둔 이 벽을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그것을 지으면서 그동안 회피했던 그 고통들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동안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 벽 안에 그 요새 안에다가 당신을 가둬두었다면 이제는 당신의 온전한 존재를 경험하며 살고자 한다면 그동안 당신이 피해야 했던 두려움을 직면해야 할 것이다. 지금 뭔가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응원합니다. 음. 227쪽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자신이 인식함을 알아차림으로써 그저 계속 놓아보내라. 어둡고 우울한 기간이 오면
그저 이렇게 물어보라. 이 어둠을 누가 인식하는가? 그저 계속 놓아보내라.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늘 알아차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마이크는 파트, 다섯 번째 파트에서 삶을 살기. 저는 이 표현이 이미 살고 있는데 삶을 산다는 건 뭐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역시 마이클답게 또 우리를 도전하는 멘트를 주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15장 부분입니다. 15장의 제목은 조건 없이 행복하기예요. 마이클은 우리에게 삶을 산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결심하고 그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권합니다. 231쪽입니다. 결국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에 근본적이고 유일한 선택을 감행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간단하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인생길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행복하기를 결정하시겠어요? 갑자기 길을 걷다가 누가 내 옷에, 새로 입은 옷에 커피를 쏟아도 행복을 선택하고, 누가 나를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어도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경험을 해도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것.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행복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마이클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마이클다운 또 부가 설명이 나와요. 233쪽. 당신은 거기에 조건을 달고 싶어 한다. 이런 일 혹은 저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행복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조건이 당신의 행복을 제약할 것이다. 이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게 할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전문 코치로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코치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며칠 전에 상상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목소리로 하는 거네. 눈이 보여야 하는 거네. 그럼 목소리가 어느 날 안 나와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는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걷고 있네? 두 다리가 있네? 내가 다리 한쪽을 잃어도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에 있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기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사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경험을 즐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마이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태양계보다 더 큰 우주 속의 지구에 떠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최소한 행복하게 그 경험을 즐기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결국은 당신도 죽을 것이다. 어쨌든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오늘 나눔의 마지막 부분은 이 17장, 죽음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256쪽이에요. 256쪽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56쪽이요.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실로 우주적인 역설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죽음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 문제는 죽음을 스승으로 모시게 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작정이냐는 것이다. 죽음의 가능성, 단지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에든 우리를 깨우쳐 줄 힘을 지니고 있는데 말이다. 현명한 사람은 내 신숨을 다시 들이킬 수 없는 순간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음을 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의 마지막 숨은 넘어가 버린다. 우리는 이로부터 뭔가를 깨달아야만 한다. 현명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인다. 어, 이 17장은 제가 처음 코치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하게 했던 문장, 삶은 유한하다라는 걸 다시 직면하게 했어요. 저는 그게 라이프 코칭의 핵심이라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에 삶이 유한하다라는 걸 중심에 두면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해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 코치라는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257쪽 맨 아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심할 수 있는지를 보라. 우리는 그들이 당연히 늘 우리 곁에 있어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죽어버리면 어쩔 것인가? 또 당신이 죽는다면 어쩔 텐가? 그들을 보는 것도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겠는가?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짐을 챙겨놓게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깨면 나와 같이 가야 하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어떤 기분이겠는가?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겠는가? 평소 그들에게 품고 있던 자잘한 시기나 불평 따위에는 신경이나 쓰이겠는가? 그것이 그들과 함께 보낼 마지막 시간임을 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삶은 정말 달라 보일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죽음이야말로 삶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라. 당신이 여러 가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일주일이나 한 달 후면 당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바뀔까? 마지막 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거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별 의미 없이 허비하고 있는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가? 별로 귀한 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 삶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죽음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다. 네,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죽음이 주는 의미 앞에서 이 질문이요. 일주일이나 한 달 후면 당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쌓아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의 벽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받고 있는 압력들 앞에 이 삶의 지독한 유한함을 두고 한번 재정립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라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 부분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겁에 질린 채 삶을 그냥 즐기지 못하도록 말리는 우리의 내면의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부분은 다음 일이 반드시 제대로 풀리게끔 하려고 너무나 바쁘게 애쓰느라고 그냥 지금 여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음은 호시탐탐 우리의 뒤를 밟고 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정말로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겁에 질린 당신의 그 부분을 놓아보내는 일에 나날을 사용하기 시작하라.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으니 해야 할 말을 서슴없이 하고 해야 할 일을 주저없이 하라.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오롯이 임하라.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당신 또한 매 순간 죽음을 대면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항상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배우라. 그러면 당신은 더 대담해지고 가슴이 더 열릴 것이다. 삶을 온전하게 살면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은 품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았으므로 그래야만 당신은 삶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고 살기를 겁내는 당신의 부분을 놓아보낸 것이다. 삶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은 삶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성장임을 당신이 이해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항상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배우라. Untethered soul, 상처받지 않은 영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매 하루에 우리가 바로 눈을 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삶의 가장 큰 스승인 죽음, 이 삶의 가장 큰 본질인 유한함을 잊습니다. 한번 한 주 동안 나의 생각을 지켜보는 자의 자리, 나의 참 나의 자리에서 내가 이 바삐 살아가는 나의 이 경험자의 삶이 어떤 지점이 보이는지, 어떤 지점이 조율이 필요한지 한번 느껴보시죠. 오늘 이벤트 내어드린 것처럼 특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2회차라면 2회차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느긋함, 삶의 순간순간 경험을 음미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6월에는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라는 책으로 만날 건데요. 이때는 3주 동안 식물 명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식물과 같이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6월을 같이 맞이해 보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6월에 또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